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의 큰 특징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청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처음 투자하고 처음 내 집장만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매수를 하고자 생각하는 대기 수요층들이 그만큼 많이 증가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는 97,663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작년 11월 이후에 최다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월만 해도 매매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전국 청약자 수는 불과 478명에 불과했습니다. 400명대였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1.3 대책 발표 이후에 청약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올해 청약자 수는 2월에서 3월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4월 달에 8만 5천 명대, 5월 달에 무려 7만 9천 명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은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수치로 급격히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478명에서 6월 달에 불과 5개월 만에 97,663명으로 급격히 증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지역은 서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에는 상반기 약 10만 5,689명의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경기에서는 94,800명이 청약했고, 충북은 6만 5,983명, 부산은 4만 269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청약자 수는 늘었지만 지역별 편차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해 상반기 8개 단지에서 일반 공급 1033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 약 5만 3천여 명이 신청해서 평균 경쟁률이 51.8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자, 경남은 4개 단지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5.88대 1이었고, 충북도 마찬가지 약 5만 5천 명이 청약 통장을 던져서 1순위 경쟁률이 25.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도 1순위 경쟁률이 8.1대 1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1순위 경쟁률 7.97대 1 이하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무순위 청약에 지방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주소지로 옮겨서 청약에 도전하는 그런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 판소를 통해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청약 경쟁률이 왜 높게 나오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높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주택자 분들의 특징들을 잘 캐치해서 살펴봐야지만 그 답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이 무주택자 분들의 큰 특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집값이 하락하고 폭락할 때 무조건적으로 바닥, 저점 매수를 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금을 보유하고 이 현금은 임대차 시장에서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에 들어가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은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다 보니까 내 집 첫 장만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선 완벽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내 본업이 아닌 이상 타 업종에 우리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무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아무도 믿을 수 없고 그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통계 지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지표를 신뢰해서 이 모든 통계 지표가 상승 반등이 이어져야지만 그제서야 그걸 확인하고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통계를 기반하는 여러 뉴스나 매스컴들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은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따라서 심리적 변화에 따라 일반적인 부분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집값이 하락할 때는 절대 움직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기 원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까? 반대로 집값이 상승할 때는 흐름을 모르다 보니 이동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 부동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큰 특징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무주택자분들의 지금의 현재 고민은 이분들은 청약을 할까? 아니면 기축 아파트를 그냥 매수할까? 요 고민이 가장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대다수가 어차피 청약은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청약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일단 청약 계속 진행해보고 기축 아파트 바닥 금액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집값이 전부 다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집값이 반등되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세워놨던 큰 특징인 집값 바닥, 저점 매수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금 보유했다가 집값이 폭락하면 그제서야 이제 나와서 내 집장만 해야지. 거의 태반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전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모든 현금이 전세 보증금으로 다 묶여 있을 겁니다. 그럼 전세 계약 임대에 계신 날짜들이 정해져 있고 그 계실에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존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 전세 보증금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걸 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집값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월세로 가신 분들도 있죠.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이 내 모든 현금을 은행 예치금에다가 예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거 빼서 내 집장만 한다? 절대 할 수가 없다.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반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바닥에 잡아야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이 완벽함을 추구하고 이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닥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반등되어 있고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지금 현재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까지 반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최소 3억에서 최대 4억 정도 상승한 금액에 매수해야 됩니다. 이게 뭐 1, 2천도 아니고 몇 억씩 지금 상승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매매 못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대출도 이용해서 내 집장만 해야 되는데 1, 2억이 올라간다? 절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통계 지표를 보기만 해도 제가 2022년 10월 달부터 2013년 3월 달까지 반드시 무주택자 내 집 마련하시고 1주택 갈아타기를 마지막으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을 가리켰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 시기에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하고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은 저를 신뢰할 수 없죠. 왜요? 이분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 이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통계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통계 지표가 언제 상승을 가리켰습니까? 6월 달이 돼서야 모든 지역들이 상승을 가리켰고, 뉴스 매스컴에서도 이 통계를 기반해서 상승 전환됐다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했다고. 이제서야. 그러면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 되는 금액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미쳤다고 그렇게 반등되어 있는 금액에 매매할 수 있겠습니까? 저점 매수하려고 지금까지 무주택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절대 못한다. 절대. 자, 그러니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기축 아파트를 포기하고 오로지 청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확률적으로 봤을 때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 지역 일대가 거의 몇백 대 1, 세 자리 수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현저히 적죠. 이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계속 상승을 가리키고, 매매 가격이 상승세에 돌입하면 결국 분양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자, 매매 가격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고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려야지 본인들의 분담금이 적어지는 구조인데 안 올릴까요, 분양가를? 그리고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건축 자재값이 엄청나게 상승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땅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시세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이런 분양가 가격에 이분들이 접근할 수 있냐고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엔 접근할 수 있는 전세 시장으로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가격도 반등되어 있는 상황이죠. 청약에 도전하려면 전월세 시장에 가야 되는데 지금 4차례 연속 지금 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있고,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월세를 기피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한 매력도가 높은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지역 일대들이 다 반등한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고분양가로 인해서 전세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 전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삼중고를 경험할 거다. 이 삼중고는 뭡니까? 매매 가격 상승, 매매도 상승하고 청약시장의 분양가도 상승하고 전세도 상승하는 이런 삼중고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 청약과 기축아파트 고민을 하셨던 이런 대기 수요층들은 어찌됐든 간에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장으로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결국 구축아파트밖에 없다. 그나마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나마 덜 올라가고 덜 상승되어 있는 구축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뒤늦게. 따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심리적 변화에 엄청나게 이분들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집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측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예를 들면 군대에서도 정말 사회에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해박한 분들도 군대 첫 입대하시면 엄청난 어리버리가 나옵니다. 하지 않아야 할 기초적인 그런 작은 실수도 엄청나게 작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참의 눈치, 동기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면서 심리적인 위축이 되면서 더더욱더 군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군생활의 흐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군대 들어가면 엄청 어리버리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등병이 상병만 돼도요.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흐름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 입대한 이등병과 달리 상병 때는 엄청나게 그냥 눈 감고 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집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부동산도 가지고 있지 않고 부동산 정책이 뭐가 나오고 세제의 변화가 뭐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집을 사고 있는지 그 아무런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통계 지표만 보고 시장에 참여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통계 지표는 시장에 후행할 수밖에 없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본시장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처음 투자하고 처음 내 집장만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다. 대기업 다니고 그렇게 해박한 분들도 정년퇴직해서 자영업에 도전하는데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사례 거의 없다. 성공을 한다라고 한들 다음번에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이 자산 시장은 완벽함이 없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흐름을 파악하고 모든 걸 알려면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은 실패건 성공이건 우선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한다. 따라서 청약과 기축아파트 가운데서 고민하는 수요층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더 높게 확률이 나오는 쪽으로 우리는 이동을 해야만 하고 결국에 불확실성한 이 청약에 우리가 계속 도전할 바에는 차라리 기축아파트에 아직도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그런 타 지역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앞으로는 매매와 분양가와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나오면서 무주택자는 삼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